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예요. 저는 콜롬비아 교육대학원에서 학교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인데 자꾸 미루게 되시나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procrastination이라고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 때도 이러한 단어가 있었고요. 나이와 인종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칩 히스와 댄 히스라는 작가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안에는 성장하려는 자아와 변화를 저항하는 자아가 공존한다. 그래서 습관화되지 않은 행동을 하려는 것은 사람이 코끼리를 끌고 가려는 것과 같다. 그만큼 내 자신을 잘 알고 구슬리는 것이 핵심인데요. 나를 잘 구슬려서 해야 할 일들을 그때그때 해내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행동의 중요성 이야기입니다. 할 일이 많을 때, 내가 잠을 못 잔 것도 아니고 번아웃이 된 것도 아닌 경우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가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넘칠 때는 무척 생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신감이 낮아 있거나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행동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력하고 우울한 날에 오히려 일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상태는 악화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행동을 보통 결정합니다. 유독 축축 처지고 동기가 없는 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심리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심리가 행동을 결정하지만 행동이 심리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잘 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일을 하다가 동기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동기가 좀 부족하다고 하루를 버려버리지 마세요. 행동을 통해 동기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두 번째 비법은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나누기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느끼는 그 저항력은 시작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모멘텀을 얻게 되고 그 저항력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서일 때가 많고요. 또 할 게 너무 많게 느껴져서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원대한 목표를 작은 만만한 스텝으로 쪼개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최대한 구체화해서 순서를 정해서 적어보세요.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를 끝날 때마다 체크를 하거나 스스로에게 나름의 보상을 주세요. 실제로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심리치료 중에 알려주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라도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부터 만만한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비법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능할까요? 과학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은 카네만이 말했어요. 우리의 뇌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우리가 집중을 할 때는 카메라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듯 한 가지에 몰두하면서 그 주변의 다른 자극들을 억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때 사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했다가 저기에 집중했다가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한다고 했을 때 운전을 할 때 필요한 우리의 뇌의 시스템과
통화를 할 때 필요한 뇌의 시스템이 동시에 활발한 게 아니라 이쪽이 활발했다가 저쪽이 활발했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잘 못하고 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연구에선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에게 마음껏 노트북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녹화를 한 뒤 시험을 보게 합니다. 방금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얼마나 많이 기억해낼 수 있는지요. 그랬을 때 노트북으로 인터넷도 보고 채팅도 하고 했던 학생들이 점수가 훨씬 더 낮게 나왔어요.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배운 내용이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서 다른 용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잘 해내기 위해서는 결과보단 과정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공부하기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두려운 거죠. 이 부담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코끼리를 더 무겁게 합니다. 우리 탓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부모님, 선생님, 때로는 학교 전체가 결과만을 보고 어떠한 시비를 가리고 9개를 다 맞췄는데 틀린 그 한 문제에 집중을 하고 뭐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 당장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려면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스스로 계속 궁금해보고 질문해보고 틀린 답도 써봐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났다고 틀려버릇하면 자신감이 없어서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신감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공부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내재적 동기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하는 주된 이유가 이 공부 자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즐기는 사람들이 인내심을 기르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일은 무엇을 배워볼지에 집중해 보세요. 결과는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이렇게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시작해볼 용기가 나시나요? 할 일을 미루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잡고 여러분의 포텐셜을 남김없이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